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나오고 검찰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나와요. 예. 나와서 보니까 저도 기사 읽어봤을 때 보니까 자 이메일 내역 그 세월호 PC 남은 이메일 예. 내역 그다음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 메시지 위치 정보까지 다 종합해서 최순실 씨가 쓴 그 PC가 맞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방점이 예. 뭐 국정농단 그거를 잘못됐다 이런 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거는 검찰의 태도가 기획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를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하기 위한 거에 방점이 근데 태블릿 있는 것 PC가 조작이라면 이게 단순히 그렇게 끝나지 않아 버리는데 인용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인용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인용을 잘못했다. 눈물이 앞을 가려요. 사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저렇게 기습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했을 때 심상정 후보님한테 단일화 요청을 했지만 이런 지하에 아무튼 심상정 후보님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될 걸로 전제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너무 배신감을 느끼고 물론 우리가 지난번 위성정당 문제로 서운하게 한 것에 대한 잘못은 있지만 어떻게 윤석열 정권을 저렇게 용인할 수가 있었을까. 노회찬 선배였으면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 정말 연립정부를 만들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마음이 드니까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치개혁, 선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비례위성정당으로 무마시키면서 정의당을 맹비난했던 자가 이제 와서는 정의당과의 연립을 운운합니다. 연립정부, 협력정치를 걷어찬 건 다름 아닌 바로 그였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정의당과 노회찬을 멋대로 거론하니 참으로 기회주의적인 처신입니다. 그러니까요. 송영길 전 대표의 얘기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압축을 하면 대선 진 거 정의당 때문이에요. 그때 손잡았으면 아니었을 텐데 이거잖아요. 지금요. 지금 인터뷰에서 그렇게 예고했고요. 페이스북에 글도 썼어요. 관련 내용입니다. 노회찬 형 살아 계셨다면 민주당 그리고 정의당 단일화해서 윤석열 검찰 독재 막아내고 연립정부 구성했을 텐데 혈 똑같아요. 정의당이 안 도와줘서 대선 졌다. 이 뜻이 되잖아요. 지금요. 최인영 변호사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소환을 하고 싶은데요. 예전에 검사와의 대화를 했습니다. 많은 말씀을 했지만 그중에서 이쯤이면 막 가자는 건가요? 그것이 정말 기억에 남는데요. 계속 남아있죠. 그 얘기는. 네,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말씀이 이제 막 가자는 겁니까? 라고 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 프랑스에 있다가 한국에 돌아온 것 그것이 굉장히 분하고 원통한 것 같은데 그렇죠. 불만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정도를 지켜야죠. 왜냐하면은 전 여당의 대표까지 하셨다고 한다고 하면은 분별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지금 같은 경우에 지금 민주당 정의당 단일화하지 아니해서 선거 패배의 책임이 정의당에 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서 마치 2012년 같은 경우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재인 후보 사이에 대선이 끝난 다음에 예. 민주당이 졌지 않습니까? 그랬더니만 그 서울대 박산진 교수님을 필두로 해서 백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왜 졌느냐? 뼈아프게 절절한 예. 반성문을 썼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2017년에 대권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선거를 패배했는 게 내 탓이오가 아니고 남 탓이고 그것도 다른 것도 아닌 군소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 탓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예. 그럼 본인이 지금 프랑스 갈 때 뭐라고 했습니까? 다 내 탓이오. 우리가 부족해서 졌다고 하는 그렇죠. 그 약간 말은 책임 얘기를 그냥 했는데. 이빠른 얘기였습니까? 결국 본인 스스로의 어떤 말씀을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뒤집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결국 억울하게 검찰의 어떤 그 핍박받았다고 주장을 하는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노회찬 전 대표를 소환하는 것은 결국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소비하지 마라. 저는 정의당의 절절한 저와 같은 비판이 저는 합당하다고 봅니다. 자, 민주당 소속인 김현정 위원장께 질문을 드려야겠는데 그러니까 정의당 때문에 대선이 저런 결과가 났다 이런 인식이란 말 이걸 내비쳤는데 이게 민주당 내의 보편적인 생각입니까? 아니면 송영길 전 대표만 저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이거? 송영길 전 대표만 그러는 것 같습니다. 김현정 위원장이 지금 딱 자르시는데요. 지금 선을 그러니까 벗어요. 아시겠지만 예.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돈부터 사건 터지면서 예. 우리 이재명 대표도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셨고 조기교육도 요청을 했고 또 조속한 수사도 요청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는 건데 본인은 지금 뭐 2차례에 걸쳐서 본인을 소환을 해달라고 검찰까지 찾아갔고 스스로 갔죠. 이제 자꾸 지연되는 거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윤석열 검찰에서 기획 수사, 예. 탄압 수사 그리고 편파 수사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억울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억울한 이유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은 결국 정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근원을 따져보면 대선에서 져서 그렇다. 예, 대선에 졌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의당 때문이다. 결국은 이제 그런데 그때 단일화를 했으면 우리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하는 그 아쉬움에서 한 것 같은데 너무 뒤로 멀리 간 거 아닙니까? 너무 이거는? 나간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노회찬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두 분이서 이제 노동계의 선후배이기도 하고 동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좀 친한 그런 관계인데 그 묘소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표현한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렇게 억울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뭐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예. 있지만 결국은 법원을 통해서 이제 진실이 규명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검찰 수사에 관련된 대비들을 지금 충실히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돈봉투 문제 때문에 예. 우리 당이 혁신위원회가 이제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김은겸 위원장도 예. 이제 이게 도덕적 법률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또 표현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당에 지금 운명이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어차피 탈당을 하셨지만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전 대표인 거는 뭐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좀 억울한 건 알겠지만 발언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검찰만 향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장 위원장 말씀은 왜 그러세요 지금? 약간 이런 취지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이 얘기만 한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과거에 본인이 냈던 입장과는 아주 다른 분야 얘기도 꺼냈거든요. 최근에 그 얘기와 과거의 그 얘기 동시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도둑이 제발 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태블릿 PC 조작 그 의혹을 받고 있는 핵심이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다 이런 분들 아닙니까? 특검 때의 장시호 태블릿 PC 문제에 직접 개입했던 분들이니까 언제부터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이 허위 저질 괴담을 한 사람한테 안타깝다, 유감이다 이렇게 점잖하게 말만 하고 끝낼 사람들입니까? 저는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총장에게 변희재 씨의 질문에 공개적으로 답을 해라라고 계속 요청하는 거죠. 저는. 아니 어버이연합 손석희 JTBC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게. 태블릿 PC가 어떻게 입수됐느냐. 이게 이미 다 밝혀졌잖아요. 김한수 비서관이 생일 선물로 준 걸로. 이거 무고죄로 인지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유성범 전 의원님, 이 태블릿 PC 조작설 뭐 이것까지 지금 나가버렸거든요. 그러면 과거에는 발언과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주장이 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결이요.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부정하는 셈이 돼버리냐. 이 태블릿 PC 조작을 얘기하게 되면 이 무슨 상황입니까 이게? JTBC가 입수한 태블릿 PC가 조작돼서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억울하게 감옥 갔다고 했던 분들이 누굽니까? 이른바 그렇게 민주당에서 경원시 하던 그렇죠. 엄청난 비판을 했잖아요. 속칭 콘크리트 우파들의 예. 보수단체 주장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7년 후인 지금 2023년도에 저분은 저렇게 하니 무슨 말이냐. 아시죠? 검찰은 다 조작한 겁니다. 조작 잘합니다. 6년 전에는요. 7년 전에는 박근혜 최순실 걸 조작했고요. 이번에는 제 걸 조작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이가 조작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근혜 그러면은? 탄핵도 그러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탄생은 잘못된 거고. 그게 탄생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자기 모습은 확 빠져버린 거예요. 왜 저러냐? 마음이 급해서 막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것도 왜 심상정 씨 이야기를 합니까? 심상정 내가 보니까 저때 마음은 급했구나 민주당에서도 이쪽에 안철수, 윤석열 단일하니까 예. 뭔가 익숙해져야 돼. 지금 보니까 본인이 직접 심상정 대표한테 가서 단일화하자고 했는데 심상정 씨가 바로 노했다는 거예요. 거절됐다는 왜 노했습니까? 지난번에 비례대표로 그렇게 뒤통수를 맞았는데 자기 보고 또 단일화 하자는데 제가 심상정을 해주겠어요? 그런 측면이 이제 와서 저렇게 만들면 적의 적은 적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에 대한 분노 때문에 지금 예.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한지도 모르고 지금 떠들어제끼는 거예요. 뭐가
이게 시찰 두고 발언이 꼬여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지금요. 이런 사항에 대한 반응들이 몇 가지 나왔는데요. 뭐 몇 명이 등장합니다. 연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범죄 수사를 받아서 아무리 다급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대표까지 지내신 분이 기성 언론이나 야당에서조차 거들떠도 안 보는 저질 허위 괴담에 직접 가담하는 것을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영길 대표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최순실 씨가 여러 차례 주장을 했습니다만 조작이 아니고 충분하게 증거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증명력을 다 인정을 해서 이미 유죄의 확정 판결이 나온 지가 오래됐습니다. 지금 와서 다시 그 태블릿 PC가 조작됐다는 주장을 다른 분도 아닌 민주당 대표를 지낸 분이 그러한 취지와 괴를 같이 하는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기도 하고 저로서는 좀 놀래기도 했습니다. 요즘에 이 송영길 의원님 핫하시죠. 이제 본인의 시간이 온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태블릿 PC 얘기를 이렇게 꺼내신 것들 저는 정말 화이팅이고요. 저는 사실은 변희재 이 안진걸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당을 만든다면 좌우합작으로 만든다면 좀 송영길 대표 같은 사람이 나서서 같이 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장윤성 기자, 반응이 3명이 등장했지만 2가지 괴예요. 한 분은 정말 놀랬다, 저렇게 얘기하실 줄. 한쪽은 파이팅이라 그랬어요. 뭡니까?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도대체 이게 지금? 그러니까요. 참 답답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관련해서 제가 민주당 내부에 이제 그 현역 의원들 얘기를 좀 들으셨어요? 네, 다선 의원들 중심으로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우리가 역공당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촛불을 부정하는 얘기를 다른 사람도 아닌 전직 대표를 했던 민주당 인사가 가다 보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본인의 돈봉투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뭐 2달째 아무런 그 진척이 없고 그래서 뭐 텐트를 친다는 거 아닙니까? 검찰청사 또 가서 뭐 조사 안 받으면 텐트를 치겠다고 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은 송영길 대표가 검찰을 향해서 세게 말을 하니까 그 자체로 시원하고 뭔가 뭐 민주당이 좀 그 투쟁력을 복원한 것 같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민주당 내부에 있는 다수 현역 의원들은 좀 과도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면 태블릿 PC 조작됐다는 증거, 그러니까 확인을 누군가는 시켜줘야 될 텐데 당시에 핵심 인물이었던 장시호 씨,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장관, 설령 조작됐다 하더라도 누가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얘기를 본인의 재판과 본인의 수사가 급하다고 해서 전체 진영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결코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없고 민주당 차원에서도 대단히 좀 안타깝다는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님. 이게 지금 서원 씨, 최순실 씨가 이것이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태블릿 PC가 제가 보기에 듣기로도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자신은 본 적도 없고 쓴 적도 없다, 내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끊임없이 했는데 왜 법원에서 대법원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는 과정에서 그냥 쉽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계속 내게 아니라 그랬고 검찰은 당신 게 맞다고 제시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제시합니까?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나오고 검찰 디지털 포렌식 센터가 나와요. 나와서 보니까 저도 기사 읽어봤어요. 보니까 자 이메일 내역, 그 태블릿 PC 남아 이메일 내역, 그 다음에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카카오 메시지, 위치 정보까지 다 종합해서 최순실 씨가 쓴 그 PC가 맞다라고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그래서 최순실 씨 지금 상태가 어떠냐? 그거는 내가 아직도 인정하지 않지만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점검해보겠다는 식으로 해서 변호사들 이야기해가지고 그 PC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는 거예요. 제가 기사를 봤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봐도 틀린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단순한 증거가 아니라 핵심 증거이기 때문에 법정에서 수많은 공방이 오가서 판결이 끝난 사안이라는 점도 팩트로 확인해 줘야 돼요. 최인영 변호사. 송영길 대표 요즘 시간이 많은 모양입니다.
변희재 씨의 책까지 볼 정도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하는 게 변희재 씨 책을 봤더니만 태블릿 PC 조작 증거가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 전 정말 읽어봤다. 그렇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송영길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 이분은 법조인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그렇습니다. 저런 논리를 계속 펴간다고 예. 한다고 하면은 저는 정말 송영길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정말 들고 나온다고 하면은 제가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변호인이 될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태블릿 PC가 문제가 됐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내고 거기에서 예. 수정까지 해서 보냈다라고 하면서 결국 그 태블릿 PC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능하고 외부에 있는 예. 인사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그 비선 실세라는 논리를 있는 핵심 증거가 됐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탄핵까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제정신인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혹시 방송 보시면요. 지금 네 분 패널들 반응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금. 근데 아주 제가- 안 좋아요. 지금요. 예, 김현정 위원장. 제가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 좀 예. 이제 변론을 좀 한다 그러면 변론을 하신다면 굳이 이 변론하신다면 방점이 예. 뭐 국정농단 그거를 잘못됐다 이런 게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그동안에 검찰의 태도가 어. 기획 수사를 하고 있고 증거를 조작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 비판을 하기 위한 거에 방점이 근데 좀 태블릿 찍혀 있는 것 PC가 조작이라면 이게 단순히 그렇게 끝나지 않아 버리는데 인용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인용을 잘못한 것 같은데 인용을 잘못했다. 다른 사례를 들었어야 된다. 방점은 검찰의 기획 수사 거기에 좀 찍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장유성 기자. 이용을 잘못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번 주말부터 있을 그 변희재 씨하고 그다음에 안진걸 처장이 함께하는 좌우 합작 집회에 연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이미 같이 뭘 하는 거군요, 그러면. 예, 이 주말부터 이제 집회에 이게 나가서 또 다른 차원인데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송영길 대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프랑스 파리에 가서 본인이 그 프랑스 예. 파리 이 경제대학인가요? 그 대학에서 예. 이제 강의를 하고 있었고 본인의 사회생활을 완전히 저당 잡힌 가운데 2달째 아무런 활동을 예, 못하게 예. 묶어놓고 그리고 또 출국금지 조처를 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는 상황인데 검찰이 왜 증거도 없이 나를 불러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여태 뭐 아무것도 안 하느냐. 2달째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이제 계속 공박을 예.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검찰이 제대로 된 증거도 없으면서 사람을 올가매놓고 수사를 계속 무한정 늘리는 것에 대해서 이 특수부 검사들의 이제 소위 얘기하는 그 수사 기법에 예. 대해서 이것은 참을 수가 없고 이것은 싸워야 되는 주제고 예. 그냥 넘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검찰청사 앞에서도 텐트 치고 농성을 하고 예. 그리고 집회에 나가서도 더 발언력을 있게 얘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있어왔던 그 조용한 대응 기조에서 완전히 기조가 바뀌는 것이고요. 언론 인터뷰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예. 그 핵심 타겟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되는 것이죠. 두 사람을 향해서 예. 정치적 메시지를 세게 내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더욱더 강도 높게 하겠다라는 태도로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짧게 최인영 제가 변호사까지 한번 드릴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르게. 근데 예. 증거 조작하느라 시간이 걸리는 듯하다. 한동훈 검찰 증거 조작의 달인이다. 이거는 정말 명예훼손인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그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뭔지 지금 송영길 전 대표가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혐의에 대해서 예. 적극적으로 변론 요지서를 내면 돼요. 그러지도 예. 않으면서 출석 쇼만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특권 중에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게. 예. 알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 글쎄요 이게 어떻게 될까요?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왜 저런 발언을 하셨을까? 뭐 이런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요.